200년 만에 대폭우가 호남을 집어삼켰습니다. 시간당 150mm, 하늘이 쏟아낸 물줄기에 도시와 농촌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전기는 끊기고 물은 끊겼으며 주민들은 어둠과 갈증 속에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복구라는 단어조차 막막하게 들릴 만큼 삶의 기반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호남이었지만 내일은 대한민국 전체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시간당 30mm만 되어도 도시는 침수 위험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이번 호남은 무려 5배, 시간당 150mm, 양동이 물을 3분마다 머리에 쏟아붓는 것과 같은 강도였습니다. 기상청은 200년에 한 번이라 표현했지만 전문가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제 이런 비는 200년이 아니라 20년, 아니 10년마다 반복될 수 있다. 더 이상 예외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후재난의 시대입니다. 호남의 현실은 참혹합니다. 마을 전체가 강물에 삼켜졌고 차량은 둥둥 떠다녔습니다. 정전으로 불빛 하나 없는 어둠, 단수로 인해 물 한 병이 생존을 가르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을 눈앞에 두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논밭은 강물로 변했고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생계를 잃은 이들에게 복구라는 단어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다시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의 찬 공기는 남하하며 대기 불안정을 심화시키고 남쪽 바다에서는 새로운 열대저기압이 태풍으로 발전할 조짐을 보입니다. 오늘의 폭우가 재난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재난의 서막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 몇 년의 기록을 떠올려 보십시오. 2020년 충청을 덮친 폭우, 2022년 수도권을 마비시킨 집중호우, 그리고 올해 호남. 매번 다른 지역이 희생양이 되어왔습니다. 올해는 호남, 내년은 수도권, 그 다음은 영남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어디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오늘의 호남은 곧 내일의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 재난이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첫째,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이례적이라는 단어로 치장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도시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하수관, 댐, 배수펌프 모두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200년 전의 설계로 2025년의 폭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셋째, 개인의 생존 준비가 필수입니다. 생수, 휴대용 배터리, 비상식량, 이제는 혹시 몰라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기상예보도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 내일 비가 오겠습니다. 우산을 챙기세요라는 단순한 언어로는 생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시간당 150mm, 지하주차장은 곧 물에 잠깁니다. 지금 당장 대피하십시오. 댐 방류, 하천 인근 주민은 즉시 떠나야 합니다. 태풍 북상, 정전 대비를 서두르십시오. 예보는 날씨 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고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방송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00년 만의 폭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호남의 비극을 단순히 안타까운 뉴스로 소비한다면 우리는 내일 같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기후재난 시대 생존은 준비와 경계 위에만 존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의 기상예보는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생존 신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호남이 물에 잠겼습니다. 200년 만에 쏟아진 시간당 150mm의 폭우.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막히고 삶의 터전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합니다. 기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30년 전의 장마, 50년 전의 태풍은 오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를 덮친 비는 과거의 비와 다르고 내일의 태풍은 우리가 알고 있던 태풍이 아닙니다. 이번 호남 폭우는 단지 한 지역의 재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맞닥뜨린 경고입니다. 도시의 배수 시스템은 여전히 구멍투성이이고 산사태 방지책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매년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구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예방 없는 복구는 매년 같은 비극을 되풀이할 뿐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비하고 있습니까? 기상청의 예보가 단순한 우산 정보로 소비되는 동안 실제로는 생사를 가르는 경고가 묻혀버립니다. 각 가정은 비상식량과 손전 등을 비롯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는 댐의 방류와 하천 범람에 대해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호남이 보여준 장면은 어쩌면 내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이 겪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기후재난은 특정 지역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하다는 안일함이 바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언제나 위기 앞에서 강했습니다. 이웃을 돕고 함께 일어났고 다시 삶은 이어갔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복구가 아니라 대비로 확장해야 합니다. 재난을 기다리지 말고 재난을 앞서가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200년 만의 폭우는 경고입니다. 앞으로 200년 뒤에 다시 오는 폭우가 아닙니다. 불과 몇 년 뒤, 아니 어쩌면 내년에도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대비 없는 안정은 없다. 오늘 호남의 비극을 내일 우리의 생존 지침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반도의 하늘은 지역마다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줄 것입니다. 서울은 새벽부터 구름이 짙게 깔리면서 서늘한 기온으로 하루를 열지만 부산은 해안 특유의 습기와 함께 더위가 일찍 시작할 전망입니다. 대구는 이른 아침만 해도 청량감을 주지만 곧바로 찜통더위로 바뀌고 광주는 평온한 흐림 속에서 갑작스런 소나기를 품고 있습니다. 서울은 새벽 6시경 기온이 약 20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여름을 지나면서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 선선한 바람이 아침 공기에 스며듭니다. 그러나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출근길에 햇빛은 쉽게 비치지 않겠지만 기온은 빠르게 올라 오전 10시에는 26도 정도까지 오릅니다. 즉, 시원한 아침, 그러나 곧 다가오는 낮더위가 서울의 내일 키워듭니다. 겉옷 하나 챙겼다가 정오 무렵엔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꾸는 유연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산은 상황이 다릅니다. 오전 6시 기온이 이미 24도, 해안의 습기가 더해져 체감온도는 더욱 높습니다. 7시 이후 햇살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전 9시에는 27도, 10시에는 28도까지 치솟습니다. 기상청은 부산 서부 지역에 과도한 더위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즉, 내일 부산의 아침은 아침답지 않은 아침입니다. 더위와의 싸움은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모자,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이고 수분 보충 없이는 외출하기 힘든 하루가 될 것입니다. 바다는 잔잔하겠지만 묻 위의 시민들은 무더위라는 보이지 않는 파도와 맞서야 합니다. 대구의 내일 새벽은 21도 안팎으로 잠시나마 선선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전 8시 무렵부터 기온이 빠르게 상승해 10시에는 28도에 도달합니다. 대구의 도심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열을 머금어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올립니다. 대구 시민들은 아침에 느꼈던 상쾌함이 정오 무렵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의 대구는 짧은 선선함, 긴 무더위라는 대비가 뚜렷할 것입니다. 광주는 아침에 약 21도, 구름이 많아 다소 눅눅한 공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7시부터 9시 사이 기온은 25도까지 올라가지만 여전히 구름이 두텁게 깔려 햇살은 잘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수는 10시 이후입니다. 기온이 26도에 이르는 시점에서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소나기는 오래가지 않겠지만 준비 없는 시민들에게는 불편과 당황을 안길 수 있습니다. 광주의 내일은 흐린 듯 안정적이지만 결국 갑작스러운 한 방울의 불청객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우산 하나는 반드시 챙기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처럼 같은 아침이라도 서울은 서늘한 흐림, 부산은 이른 더위, 대구는 급격한 열기, 광주는 소나기라는 서로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날씨 차이가 아니라 한반도 기후가 지역마다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신호입니다. 서울은 가을로 가는 듯하지만 결국 여름으로 돌아오는 도시, 부산은 바다보다 뜨거운 땅의 도시,
대구는 짧은 선선함 뒤에 숨은 폭염의 화로, 광주는 소나기라는 예측 불가의 변수. 우리가 내일 마주할 아침과 정오는 그저 일상적인 하루가 아니라 기후변화의 단면입니다. 더위는 일찍 찾아오고 비는 갑자기 쏟아지며 계절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보는 단순히 내일 우산을 챙길까 말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의 흐림은 기후변화의 경고, 부산의 무더위는 건강의 위협, 대구의 열기는 도심 구조의 한계, 광주는 소나기라는 예측 불가의 변수를 상징합니다. 내일 아침과 정오, 하늘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온과 강수량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대비하고 있는가? 작은 우산 하나, 충분한 수분, 그리고 열린 경계심을 준비했는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네 도시의 서로 다른 하늘은 사실 하나의 메시지를 공유합니다. 대비 없는 안전은 없다. 내일의 날씨는 곧 우리의 내일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내일의 구름, 더위, 소나기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만 바라보면 똑같은 피해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서울의 비풀물 펌프장은 한계 용량을 초과한 지 오래입니다. 부산의 해안 도시는 매년 더위와 태풍의 이중고에 시달리지만 여전히 냉당비 지원이나 그늘막 설치 같은 임시 대책에 의존합니다. 대구는 대한민국의 화로라 불리면서도 도심 녹지 확충과 열섬 완화 대책은 미흡합니다. 광주는 매번 국지성 소나기에 침수되는 도로와 해천이 반복되는데 근본적인 정비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재난이 닥치면 늘 같은 말만 듣습니다. 신속히 복구하겠습니다. 그러나 복구는 근본 해결이 아닙니다. 복구는 이미 무너진 뒤의 응급조치일 뿐입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복구가 아니라 대비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재난시대에 맞는 장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예산은 화려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프라에 먼저 써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산은 단순히 비를 피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기후와 맞서는 최소한의 생존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부산의 모자는, 대구의 명병은, 광주의 작은 휴대용 우산은 모두 기후와의 전쟁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기후를 탓하며 또다시 복구만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 달라질 것인가? 서울의 흐림은 단순한 흐림이 아닙니다. 부산의 더위는 단순한 더위가 아닙니다. 대구의 열기, 광주의 소나기도 단순한 날씨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미래의 경고입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경고는 곧 재앙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준비한다면 경고는 내일을 지키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하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혹시 요즘 아침 공기의 냄새가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셨습니까? 한여름의 짙고 무거운 향이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맑고 서늘한 기운이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더 높아 보이고 햇살은 따갑지만 그늘에 들면 기분 좋은 바람이 땀을 식혀주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했던 여름의 시대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이제 가을이라는 새로운 주역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계절의 전환은 연두개 막이 바뀌듯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 거대한 세력의 힘겨루기와도 같습니다. 물러나지 않으려는 여름의 마지막 열기와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가을의 서늘한 기온이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팽팽한 대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바로 이 장엄한 힘겨루기의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매우 역동적이고 흥미로운 날씨의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하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함께 차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의 기록적인 기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9월 7일 일요일 강원도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달력은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기온은 마치 한여름의 절정으로 되돌아간 듯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람의 체온과 거의 같은 온도로 여름의 세력이 얼마나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같은 날 같은 강원도 하늘 아래 설악산 정상 부근의 최고 기온은 17.5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고도 차이를 감안해야겠지만 불과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거의 20도에 가까운 엄청난 기온 차이가 벌어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폭염이, 다른 한쪽에서는 서늘한 가을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이어서 9월 8일 월요일 새벽,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신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전남 여수를 물론 부산과 같은 남해안 도시에서도 밤 최저 기온이 29.3도를 기록하는 등 보통의 열대야를 훌쩍 뛰어넘는 초열대야 현상을 보였습니다. 바다가 머금은 여름의 열기가 밤 사이에도 식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름과 가을의 공기가 충돌하는 경계선, 바로 정체전선이 이번 주 날씨의 핵심입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차고 건조한 가을 공기 덩어리가 남쪽에 버티고 있는 덥고 습한 여름 공기 덩어리를 파고들며 만들어낸 이 전선은 우리가 흔히 가을 장마라고 부르는 현상의 주범입니다. 9월 8일 월요일 오전 6시 현재 이 전선의 영향으로 특히 전주, 군산 등 전라북도 서해안 지역과 광주를 포함한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비가 많이 온다는 뜻을 넘어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좁은 지역에 시간당 수십 밀리미터의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이 전선의 남쪽 지역에서는 여전히 여름의 마지막 기세가 등등합니다. 데프리카라 불리는 대구를 비롯해 부산, 광주 등 남부 주요 도시들에서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비록 비가 내리면서 그 범위가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높은 습도와 함께 찾아오는 늦더미는 우리 몸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저 멀리 남중국해에서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16호 태풍 타파입니다. 타파는 말레이시아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매기를 뜻하는데요. 이 태풍은 현재로서는 중국 남부 해안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지만 거대한 대기의 흐름에 미묘한 변화를 주어 한반도, 특히 제주도 부근의 기압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이번 주에는 하늘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특별한 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9월 9일 화요일 새벽,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월식이 일어납니다. 새벽 1시 26분에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 월식으로 시작해 새벽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붉고 어둡게 보이는 개기월식이 진행됩니다. 이때 달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대기를 통과한 붉은 빛이 굴절되어 달에 닿기 때문에 신비로운 핏빛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블러드문이라고도 하죠. 2022년 이후 3년 만에 찾아오는 귀한 우주 현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날 제주도에서는 정체전선의 비구름 때문에 관측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반면 서울이나 대전, 춘천 등 내륙 지방에서는 구름만 없다면 이 경이로운 문성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부디 맑은 하늘이 허락되기를 바랍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날씨는 더욱 역동적으로 변합니다. 9월 14일 경에는 북한 상공으로 매우 강력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저기압은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남쪽에 머물던 정체전선을 북쪽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죠. 전선이라는 둑이 무너지면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대거 유입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고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기온과 습도가 모두 높아 매우 후덥지근하고 불쾌한 날씨가 될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은 이처럼 성질이 다른 거대한 공기덩어리들이 충돌하며 때로는 폭풍과도 같은 거친 날씨를 만들어내는 변화무쌍한 계절입니다. 이처럼 이번 한 주는 여름의 끝자락과 가을의 문턱이 치열하게 맞닿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떤 날은 맑고 쾌청하다가도 어떤 날은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고 또 어떤 날은 한여름 같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얇은 겉옷을 챙겨 체온을 조절하고 가방 속에는 작은 우산 하나를 넣어두는 여유가 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밖의 하늘을 자주 올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구름의 모양, 바람의 방향, 공기의 냄새. 이를 통해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요란한 가을 장마가 지나고 나면 여름 내내 우리를 지치게 했던 습한 공기는 완전히 물러가고 마침내 우리는 눈부시게 파랗고 청명한 진짜 가을 하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하늘의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